임플란트 정말 무조건 잇몸을 크게 절개해서 해야 될까요? 뼈가 좋지 않아도 비절개가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임플란트는 이제 무조건 절개라고 생각하셨나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졌는데요.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는데 이제 아플까봐 걱정이에요. 잇몸을 크게 째고 꿰매야 된다던데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답을 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이자 디지털에 이제 10년 동안 매진한 디지털 정원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꼭 잇몸을 절개해야 되냐, 잇몸을 절개 안 하고는 할 수 없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혹시 절개하면 회복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또 비절개로 하게 되면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18년간의 임상 경험과 이제 디지털 기술을 이제 10년 동안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절개와 비절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편안하게 시술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임플란트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실제 케이스들로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제 절개법과 비절개법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개법은 이제 과거에 이제 임플란트를 했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는 당연히 뼈에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잇몸을 이렇게 갈라서 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비절개법이라는 임플란트 시술 방법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잇몸을 이렇게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종이에 구멍 뚫을 때 펀치로 구멍을 뚫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지고 펀칭을 내거든요. 그래서 펀칭을 내서 그 부분만 살짝 잇몸을 열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펀치 방법이 있었지만 비절개법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뼈라는 거는 2차원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3차원적이기 때문에 이 앞니 같은 경우에 위에서 봤을 때 분명히 뼈가 있어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게 화살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아래쪽에 뚫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비절개법을 하고 하면 출혈도 적고 붓기도 적고 굉장히 조금 더 편안하지만 부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심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뼈가 넓은 경우에 한해서 비절개법을 종종 사용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지털과 그 다음 CT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3차원적으로 미리 모의 수술을 하고 수술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절개법이었어야 했는데 디지털을 이용을 하게 되면 비절개법으로 많은 케이스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과연 어떻게 비절개법이 이제 많이 쓰일 수 있게 됐는지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CT를 먼저 촬영을 하게 되고 그다음 구강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 스캔과 CT 데이터를 이렇게 합치게 되고 치아의 가장 좋은 위치로 이제 뼈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수술 장치를 만든 다음에 환자분 구강 내에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고요.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결과가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술 전 디자인과 수술 후 결과가 잘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진단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디지털로 가이드로 심는다고 하면 정말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심어지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얼마나 정확도가 있고 요즘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교수님 책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병원 교수님과 정승미 교수님이 같이 쓰신 책인데 디오나비라는 디지털 이런 수술 가이드 시스템을 가장 먼저 만드신 교수님이시거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래 앞니가 얇았는데 사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수루에 임플란트가 정확히 심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2015년도에 발표하셨던 논문인데 오차를 측정을 했을 때 이 각도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 각도가 1도도 아니고 0.26도의 오차로 굉장히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심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케이스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은 케이스들도 실제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모든 수술 가이드 시스템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최병원 교수님과 정승미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가이드 시스템에서 길이도 굉장히 긴 튜브를 썼을 때의 결과고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뼈가 얇으셨어요. 그래서 뼈를 쟀을 때 3mm 정도밖에 안 되시는 뼈였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 아래 모습처럼 굉장히 정확하게 심을 수가 있었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면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임플란트가 정확히 잘 심어졌고요. 환자분 수술 전 모습이고요. 2016년 당시의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2023년 최근에 오셨을 때 수루 한 8년 정도 되셨거든요. 굉장히 뼈가 얇아
얇아서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인데 잇몸뼈가 내려가거나 보기 싫은 부분 없이 비치는 부분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앞니가 이제 사고로 다치셔가지고 앞니가 부러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앞니를 빼고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았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비절개법으로 저렇게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어놓은 모습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재밌는 거는 이 환자분 잇몸이 거의 꺼지지 않고 잇몸 라인도 변하지가 않고 거의 유지가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 바깥쪽에 보면 뿌리 조각을 제가 남겨놨거든요. 커켓실드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 뿌리 조각을 남겨놓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들이 요즘에 많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조금 성하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앞니 임플란트도 굉장히 정확하고 예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또 모든 분들이 당연히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비절개법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제 뼈가 두꺼울 수는 없잖아요. 뼈가 정말 얇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뼈 이식을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비절개법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요. 아까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얇아도 좌우로 1mm씩의 뼈만 남길 수 있으면 뼈 이식을 안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절개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단은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잇몸을 살짝 열어서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잇몸 절개도 조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케이스는 이제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바깥쪽 뼈가 너무 얇아서 이제 나중에 비칠까 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살짝 칼집만 내가지고 저렇게 바깥쪽으로 터널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런 방법으로 최소 절개를 이용을 해서도 뼈 이식이 가능하거든요. 무조건 잇몸을 연다고 능사는 아니고 뼈 이식을 하더라도 최소 절개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임플란트 심어놓고 뼈 이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들이죠. 이제 비싸냐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하게 되면 뭔가 추가가 되잖아요. 장비도 필요하고 CT도 필요하고 3D 프린터도 필요하고 그런 가이드나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보통 비용을 더 받았어요. 저도 초창기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환자분들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내 생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이 뭐 하나를 심더라도 좀 정확하게 심고 편안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따로 비용은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설사 비용을 좀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술이 정확하게 되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의 비용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절개법과 비절개법, 그리고 디지털 치과 치료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과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임플란트를 고민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